네, 설 연휴를 앞둬서인지 지난주에 오버슈팅이 코스피를 중심으로 나왔던 것인지 양대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는 다소 쉬어가는 양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설 연휴 이후를 보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중장기적인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이웅찬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일단 미국 이야기로 출발을 해야죠. 네. 미국에는 지표가 너무 좋아요. 고용도 그러게요. 좋고 네. 지금 서비스업도 좋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예, 금리 인하 기대가 사실 너무 좀 컸던 부분이 맞아요. 예. 그렇게 많았었고요. 저희가 좀 이거를 좀 더 길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작년 10월, 11월쯤에 이제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네. 디스인플레이션 레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물가가 하락 안정되고 그다음에 금리도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서 증시도 좋고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이 미국의 12월, 1월 경제에 드디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물가가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금리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 미국에 많은 부담이 좀 내려왔던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이 지금 와서는 미국의 경제 지표의 호조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연말 연초 쪽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럽 쪽도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유럽 쪽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사실 정말 나쁩니다만은 그래도 중국에서도 부양책을 조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조금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전 세계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고 중국은 나쁘지만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은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고 이러면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미뤄지는 게 맞고요. 애초에 시장이 5번에서 6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던 건 좀 과했던 것 같고 네. 대신에 연준이 한 3회 정도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연준 파월 의장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 지금 시장은 그래가지고 4회에서 5회 정도로 기대가 많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서로 맞춰가면 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언제쯤 금리 인하가 실제로 집행이 될지 그 부분 2분기든 3분기든 어떤 트리거를 될지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만약에 부러지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나서 가게 될지 아니면 별일이 없을 때 물가가 안정되면서 그냥 스무스하게 내려가야 될지 그 부분들 네. 우리가 조금 더 2분기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간밤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최근에 뭐 추세는 괜찮은 상황이잖아요. 계속해서 상승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기대가 낮아져서인지 달러 인덱스도 꽤 올라왔더라고요. 지난해 뭐 11월 이후에 최고치 네, 부분까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에서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지거나 물가가 부담이 되거나 이러면 달러 인덱스 계속 올라가고 뭐 그러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원화 환율도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1,340원을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원화 환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월의 상황과는 조금 전체가 좀 다르잖아요. 1월 초의 상황과는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월 초중순에 우리가 무슨 이제 중국의 뭔가 이제 큰 경제적인 문제 혹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까지 다 걱정을 해가지고 1,340원 이상까지 환율이 올라갔다가 지금 좀 그래도 1,330원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그래도 글로벌 경제가 같이 좋아지고 미국 혼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같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원화 환율은 막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꽤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금리나 이런 미국 물가를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그렇게까지 걱정을 주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투자자 여러분들은 가장 관심이 있으신 것이 최근에 외국인이 그래도 왜 이렇게 우리 시장을 순매수를 한 것인가. 정말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함께 재평가를 받는다면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면서 시장을 크게 이끌어 올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지난주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게 네. 이해는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약간 놀랄 만큼 들어왔었고요. 그런데 저 PBR 종목을 기업들이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참 높게 평가는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부분이 우리가 약간 저 PBR 종목을 너무 테마성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이렇게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정부의 방향은 뭐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약간 이제 저 PBR 기업들이 결국에 ROE를 높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뭔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뭔가 수익을 내고 있지 않은 그런 자산들을 계속 뭐 소각을 한다든지 자사주를 소각을 한다든지 자산을 처분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방침을 이제 제시를 해준 것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저 PBR 종목들 막 이제 기업이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아무리 이제 저 PBR에 이어봐야 기업이 돈을 벌어야 이제 정부가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뭐 뭔가 주주 환원도 할 수 있고 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디에 쏠리나 보면은 저
저 PBR 꼭 저 PBR이 아니라 자동차에 쏠리고 있어요. 은행하고요. 네. 은행은 애초에 돈을 많이 벌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배당도 많이 주고 있어서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막 그렇죠. 4% 이상이었는데 예. 여기에다가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면서 배당 성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평가들도 한 번 더 오른 것 같고요. 자동차는 애초에 올해 연초에 막 PER 4배, 5배 이랬어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기아차 보면 PBR이 1.0이거든요. 네. 저 PBR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우리가 꼭 저 PBR이 아니라 저평가된 기업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계기로 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꼭 저 PBR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서 저 PBR뿐만 아니라 저 PER이나 배당 수익률 높은 기업들로 우리가 관심을 확장해보자. 분명히 그런 기업들 중에서 돈을 잘 버는 기업들 중에서 뭔가 주주 환원의 의지가 있는 기업들. 근데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항상 성장주라든지 너무 모멘텀 투자만 해왔던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반성은 또 약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또 마침 리포트 내셨더라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자동차와 은행, PBR 대신 밸류라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뭐 저 PBR과 관련해서 부각이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워낙에 이쪽 섹터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저 PER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기업이 언제 정상화가 될지 이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수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저 PER 기업들 PBR도 낮고 PR도 낮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릴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기업이 계속 돈을 꾸준히 벌고 있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가 있고 이것들이 배당으로 실제로 나오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으로 나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낮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연초까지만 해도 사실 꽤 낮게 평가가 되어 왔었고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다른 쪽에 이제 성장주나 테마나 아니면 모멘텀에만 너무 관심을 쏟는 사이에 사실 좀 많이 소외됐던 그런 종목들이 이런 기회를 좀 받아서 올라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PR과 관련된 종목들도 살펴봐야 하고 예. 실제로 이것이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어지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야지만이 주주 맞아요. 환원이 되는 거고요. 예. 꼭 저 PBR만 가지고 하면은 이게 약간 테마성이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시대의 주식이라고 하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실 PBR이 50배예요. 꼭 이제 네. 상당히 높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그러네요. 미국 높네요. 주식, 네.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같은 이제 선상에서 평가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꼭 이제 저 PBR 주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물론 저 PBR 중에서 이제 좋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네. 우리가 분명히 이제 뭐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이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기업들로 우리가 추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아주 소폭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 며칠 동안 급격하게 순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에 대한 전망은 어떠세요? 일단 그 11, 12월에 계속 매수가 들어왔다가 1월에 이제 상당히 많이 팔았어요. 맞아요. 예,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지정학적인 이유, 뭐 아니면 뭐 중국 경기 우려 막 이런 것들이 있다 팔았다가 그 부분들이 되돌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 매수 이런 부분들이 상황도 나쁘지 않았었고 여기에다가 정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세게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 주 들어가지고 미국 경기 좋아지니까 이제 금리랑 물가 한번 달러 강세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걱정이 되니까 어제 오늘 좀 판 것 같은데 그래도 1월에 너무 많이 팔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측면이고요. 그러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 기대를 해보고 있으면은 그러면 꾸준히 좀 올라가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걱정은 하고 있지 않고 조금 쉬어가는 연휴도 네. 있고 쉬어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려면 우리가 미국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지 다음 주에 미국 물가 발표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부양책을 쓰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좀 신통치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실제로 집행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외국인 수급을 기대하면 될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개인 수급은 좀 이제 작년만큼은 좀 못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작년에 사실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좀 이제 랠리를 만들어줬던 그렇죠. 게 개인 수급인데 그 부분들은 올해는 조금 이제 작년에 좀 많이 힘이 다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올해 국내 유동성 상황이 조금 이제 그 많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기대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긴 합니다. 근데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악화될 거라는 그런 우려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설 연휴도 앞두고 네. 있잖아요. 금요일장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장 휴장을 하게 되는데 설 연휴 앞두고는 어떤 조언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투자 전략 측면에서? 네, 일단 설 연휴가 이번에 그렇게 길지 않아요. 사실 네. 주말까지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설 연휴와 함께 중국에서 춘절이 있는데 중국은 길죠. 예, 중국은 길어요. 예. 길고요. 이게 우리가 중국을 봐야 되는 이유가 마침 중국에서 부양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중국의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춘절 명절 갔는데 지금 중국 증시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죠. 지금 뭐 반대하는 그런 이제 반대 불만의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명절 내려가는데 안 좋은 소리 나오면 또 좀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도. 그래서 얼마나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지 그리고 증시 부양책 이런 것들로 이 리스크들을 좀 완화시킬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게 우리가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이제 체크해야 될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네. 명절 지나고 나면 미국이 CPI가 있어요. 근데 미국 CPI가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CPI도 반등할 수 있는 우려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조금 리스크를 우리가 줄여가서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대비를 하고 이제 CPI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증시의 경우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그렇죠. 올랐고 엔비디아 혼자 이렇게 땡겨놓은 상황이고 국내는 지금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저 PBR 종목 가지고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다 내려갔다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리스크 관리해가면서 미국 CPI 봐가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이용찬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